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이었는데요. 재판을 공개하느냐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휘현 부장판사가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면서 공무상 비밀에 대한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비공개로 해왔다며 오후 3시부터는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그럼 그동안 비공개 재판은 특혜였냐고 맞받았습니다. 1988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청문회 때 고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는 맥을 절단한 반민주적인 쿠데타다. 그리고 내란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철저한 청산척결을 하고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이렇게 입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내란 관련자들을 척결하고 신속하게 민주주의의 내상을 치유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갈 테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슈책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3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광양시의 장애인 정책 관련 소식이네요. 네, 광양시가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정책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관내 도심병원이나 대형 마트 또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고도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적지 않아 주차구역 준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1235건으로 전년 935건 대비 32% 이상 증가했고, 즉 적발된 내용으로 보면 사망자 명의의 표지를 사용한 사례나 타인의 명의 도용 등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현행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직접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문제는 단속 활동이 대부분 민원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또 실제 장애인 운전자나 보호자들이 정당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잘 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연간 1,000건 이상 된다고 하는 게 좀 놀랍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나 광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광양 지역 장애인들은 지역 일부 아파트나 민간 주차장 내에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폭이 협소하거나 턱이 높아 휠체어 승하차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예.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부정 주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지역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 정작 장애인이 타지 않을 때도 주차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데 이 가족 편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의 악용 사례를 먼저 근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단속 인력이 적어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이 시민들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들이 장애인 주차장의 부종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탄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입니다. 여수시의 관문인 여수문 인근 졸음 쉼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입구에 지역 홍보를 위해 설치된 여수문과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졸음 쉼터가 이용자들의 쓰레기 투기나 또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로 흉물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여수문과 인근 도로 양방향에 설치된 졸음 쉼터에는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졸음 쉼터가 쓰레기 쉼터, 흡연 쉼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쓰레기와 꽁초 투기 또 흡연으로 인해 휴식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들이 먼저 깨끗하게 이용을 잘 해줘야겠지만 여수시의 관리 부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의 졸음 쉼터와 한옥 형태로 조성된 육교 건축물인 여수문은 여수시가 사업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6월에 준공했는데 현재 해당 장소에는 각종 음료수나 음식물, 일회용 용기들이 분리수거가 안 된 채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졸음 쉼터 화장실과 주변의 시설물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설치된 펜스 철망이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여수시의 관리 부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관문에 설치된 여수문과 쉼터인 만큼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와 이용객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준법의식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은 여수시나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순천 소식인데요. 순천시가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재포장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아파트에서 계약 절차를 놓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조례동에 소재한 한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순천시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아 주차장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금액보다 더 높은 계약을 체결하고 순천시의 계약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초 설계 금액인 2억 6천만 원대를 넘긴 3억 원대의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비를 지원한 순천시로부터 이 사업의 필수 절차인 계약 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논란이 확산되자 순천시가 공사비 일부로 책정된 7천만 원의 보조금 회수를 포함한 조치에 나섰고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순천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해당 논란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현장 조사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 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 역시 장마철 전에 공사를 마치려다 보니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이 공동주택 관리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윤리나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순천시의 공적인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시민들의 공감대 얻지 못하는 순천 국가정원 승마장 조성 사업 체크해봅니다.
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추진 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시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남쪽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꽃 재배장 부지예요. 이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원 내라는 건가요, 이게?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난달 정부 지원 공모에 참여했고요. 현장 실사 등을 마친 상황으로 이달 말에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이 사업은요, 지난 2023년 순천시가 순천의회 관련 사업 용역 계획을 신청했지만 이 순천시 의회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 공모에 참여한 겁니다. 예. 순천시에서는 승마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승마장 건립하는 이유가 우선 관광 목적인가요? 네, 현재 승마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요,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 31억 원은 순천시가 부담하면 됩니다. 순천시에서는요, 이 승마를 통해 지역의 아동, 청소년, 경찰관, 소방관 등 다양한 계층의 정서적 치유와 재활을 돕고요. 또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관광 콘텐츠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케이션도 있고 바로 옆에가 이제 에코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관광 자원과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보자. 네, 여수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부 네.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천시의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좀 싸늘하다고요. 네. 우선 뭐 예산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관광객이 오는 곳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승마장을 건립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승마장이 들어설 부지는요, 순천만 끝자락이지만요, 요즘 순천시에서 그 밀고 있는 정원 워케이션과 또 직선 거리 200m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들어가시면 안쪽에 네, 카라반처럼 이렇게 그 맞아요. 텐트처럼 되어 있는 개개인 독채로 된 숙소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 공간을 맞습니다. 정원 워케이션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부터 200m 남짓 네. 거리에 승마장이 들어선다라는 네. 것이죠. 또 그 사이에는요, 비옥도 습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 이 승마장에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반등이 많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다른 쪽에다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우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순천만 습지잖아요, 다. 좀 더 유익한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거기다가 승마장을? 그렇게 할 일들이 없다. 아니, 굳이 거기다 승마장을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유치될까요? 개인 사설 승마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8억, 나머지는 순천시가. 그럼 다 고스란히 세금이잖아요. 시민 세금이잖아요. 근데 굳이 세금을 거기다가? 뭐 또 이따가 승마장을 만들어. 뭐 돈이 그렇게 흐르면 주민 복지나 생각하지. 시민으로서는 반대지. 뭔 이따가 승마장을 만들어. 뭐 좋다고. 음식 처리장도 요 밑에 가면 있거든. 그 주변만 가서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또 이따가 뭐인가를 만든다면 저거 쓰레기 또 저거 태우는 데 만들고 여기 그거 만들고 그러면 모르겠네. 네, 나도 나니까 돈이 없다고 난리면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냄새, 악취 이런 것들도 있고 30억 넘는 시민 혈세를 승마장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국가 정원에 있잖아요. 예. 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네.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아래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승마장 생길 거고 그 위쪽으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취나 이런 환경적 문제를 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천시가 승마장 사업 관련해서 순천시 의회 공감 또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순천시 의회에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좀 높여왔다고 해요. 네, 일부 의원들은요,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모에 참여한 점을 지적한 한편요, 예산 문제도 크게 걸림돌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31억 원이라는 큰 시비로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에서는 국비 지원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라고 네. 밝혔는데 이런 순천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순천시는요, 국비 지원 확정 이후에 주민들과 시기를 조율한 뒤에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또 시의회와도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할 계획으로 밝혔는데요. 이런 시의 행정의 시민들은요, 현재 국가정원 인근에 계획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인 공공자원화시설도 이런 식의 행정으로 시민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승마장마저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야 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설명을 갖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들어봐야죠. 매립장도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언제부턴가 이쪽에서 항상 행정하는 거 보면은 여기는 딴 세상 같아요. 이 동네가 다 자기들 중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도민이나 시민들이 아니라 그냥 다 자기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좋은 거야, 너네들 따라와야 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공청회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절석이에요. 절석.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당신들 어떻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는 건 또 어떻습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지지해 주십시오. 근데 뭔가 알아야 지지를 해주죠. 단체장이랑 진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시민 입장 듣고 왔는데요. 일단 행정이 미리 알리지 않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 네.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네.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미리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승마장 하니까 그렇죠. 좀 당황해하거나 그렇죠. 네. 황당한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시민들께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에 승마장이 생긴대요. 라면 네? 뭐가 생겨요? 다 이런 반응이셨어요. 모르셨다는 거죠? 네, 다 금시초문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관광 목적으로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어떨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관광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부 관광객들은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와가지고 승마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겠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차피 똑같이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좋지는 않죠. 어쨌든 축사나 뭐 이런 승마장이나 어쨌든 가축의 배설물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시설만 잘 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가지고 뭐라도 승마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해 있습니다. 승마장이 있으면 그 악취가 좀 날 건데 김해도 그 승마장이 있는데 객마장이 큰 게 있거든. 그런데 이쪽 좀 떨어진 데 말을 매놔서 괜찮고 그 요런 데를 해놔놓으면 악취가 많이 안 나겠어요. 승마장 하는 건 좋는데 가깝게 하면 악취가 나. 네,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뭐 승마 체험이 관광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순천만 국가정원은 생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환경에 신경 더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승마를 통한 정서적 치유와 재활,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활용, 또 의도는 좋았지만 그런데 31억의 혈세가 들어가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은 순천시 국가정원 내에 들어선다고 알려진 승마장 조성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Young man, there's no need to be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두 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는 지난 5월 18일 일요일이었죠.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5.18 강주 민주항쟁도 있고 또 이번 대선 전국 속에서 다양하게 고민하지만 어떻든 5월은 우리에게 있어 청소년 달이기도 해서 여수시 청소년 시의회도 구성되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맑은수, 가요제 등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서 주말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바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더라도 청소년 관련 공약들이 없더라고요. 교육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 중심의 공약만 있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상위 예를 들어서 10% 이상 들지 않아서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인권과 또 문화 여러 가지 진로 진학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공약들이 없어서 청소년들은 지금 이번 대선 기간에 모의투표 준비하고 있죠. 청소년들 스스로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스스로가 뽑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렇게 청소년 모의투표도 하는데요.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하는 그러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생 유권자도 있는 만큼. 네, 맞습니다. 예. 고3들은 대부분 유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순천도 5.18 행사를 지난주에 크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랐고요. 한 2,000명 온 것 같아요. 시민들 조례 호수공원에 모여서 아마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도 연관된 것 같은 게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이 있었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면이 있으면서 생긴 조기 대선이잖아요. 대선의 의미를 대단히 좀 잘 표현해낸 5월 17일 순천 시민들이 만들어낸 45주년 기념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합창단만 한 150명 정도 오셨던 것 같고 풍물패 길놀이만 해서 한 100명 청소년 자원봉사자만 해서 한 7, 80명 이러면서 원래 조례호수공원이 시민들의 뭔가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뭔가 뜻깊은 아주 직전에 비상계엄에서 얼마나 큰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지 또는 신군부가 어떻게 독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시 좀 되새기는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5월 17일 날 현장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1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 잠시 후 8시부터 2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지역 공약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과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1차 토론회 두 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1차 토론회는 사실상 이제 경제 영역이잖아요. 예. 현재의 저성장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또 통상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중심의 통상 전략들을 좀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민생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경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견해들이 좀 저는 격렬할 거라 봤는데 예. 생각보다 좀 토론 시간이 답변이나 토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차라리 한두 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한다면 좀 더 그 후보의 변별성이 나올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후보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답변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깊이 있는 토론이 좀 아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가 깊이 있는 논쟁이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이 저는 아쉽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경우가 노동의 불평등 해소 또 감세로 인한 문제점 부자 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영역을 좀 돌파하려던 그런 대안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후보들의 집중과 공격 시간은 짧아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아쉬운 좀 시간적인 토론이었다. 것에서 오는 한계. 예.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게시판에 나올 만한 질문을 가지고 또는 내용을 가지고 그 어떤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수준들도 되게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하신 예를 들면 거예요? AI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코인 관련한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AI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100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100조가 많은지 적은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AI라고 하는 그 제도 관련한 것을 국가가 어떻게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어떻게 국민에게 환수할 거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했었으면 대단히 좀 내용이 좀 깊었을 텐데 뭔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드러내놓고 막상 후보들이 답을 하는 중에 막 중간에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준비가 안 된 그래서 대선 후보 검증이 참 잘 안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TV 토론은 늘 시간이 너무나 짧기도 해서 뭔가 뒷담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죠. 들어서 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짧게 이야기하면 좀 안도감이 있거나 저 후보의 정책이 저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TV 토론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날카롭지 못한 창과 아주 철통 같은 방어 뭐 이런 모습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분야니까 그래도 혹여라도 지금까지 뭐 어떤 대선 과정이 좀 있는 시간이 있으니 좀 함께 시청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 갈등 해소와 통합 방안이 주제입니다. 이 후보들이 토론장으로 들고 나와야 할 강론 내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대희 총장님? 뭐 사회 분야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강원병 사태 이후에 어떻든 국민의 비판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진영과 집단의 논리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2000년대부터 대체적인 흐름인데 이런 국민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낼지 이 문제가 아마 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개혁 문제 이 문제가 아마 두 번째 핵심 또 세 번째로는 연금개혁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 문제는 이준석 후보처럼 세대 간의 갈등을 먹고 갈 거다. 20, 30대. 그리고 현재 지금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60대, 60대의 측면과 20, 30대 입장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계속 부각시키면서 대안을 낼 거라고 주장할 건데. 그 후보가 이준석 후보일 것이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의료개혁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잖아요. 지방에서. 공공의료 문제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는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의료개혁 문제의 주요한 입장일 건데 의료개혁 문제는 제가 아무리 봐도 공공의료인 양성제도 정도만 나오고 이게 아직 정책적 해법들을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민감한 부분이라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그런 것 관련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는 성남의료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통합형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굉장히 내란과 이런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좀 하면서 통합형 모습을 좀 하려고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점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 저는 이번 사회통합 갈등 해소에 있어서 그 토론의 주인공은 아마 권영국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삶에서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 후보가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 갈등의 문제를 노동자적 관점 또는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세계 정당이 좀 합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보층의 표심을 좀 공략하기 위한 내용들로 사회적 약자 보호랄지 불평등 해소랄지 이런 문제를 좀 꺼낼 거라고 보여지고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갈라치기를 이번에 특히 사회 분야의 갈등 해소 통합 방안인데 이 부분으로 굉장히 좀 부각되어서 토론을 진행할 것 같은데 하나의 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호소하는 방식의 정책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 토론을 전망해 버렸습니다. 토론 보고 오셨어요, 미리 혹시? 네. 자, 오늘 얼마나 이제 맞는지 한번 김석 총장님 얘기가 좀 머리에 남아 있어서 비슷한데 하면서 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자, 실제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지역 공약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짧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선거 관전 포인트일 텐데 두 분의 예상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동안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만 빼놓고는 거의 다 득표율이 9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 정도의 90% 정도를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목표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상당 부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이 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안한 감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지역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안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되게들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높게 나올 것이다. 물론 뭐 민주당의 그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뭐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 분들은 90%를 넘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저는 뭐 일정하게 높이 나갈 건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86%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 뭐 지구당 차원의 전남 쪽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0% 투표율에 90%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지난 대선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운동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흐름이에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왜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마 또한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라는 완전 박빙의 승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월등한 여론적 우위가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식상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지 뭐 그런 고민도 해보는데 다행히 뭐 전남 도민들은 96% 여론조사를 보면 96% 가까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저는 뭐 투표율은 80% 이상 넘을 것 같다. 근데 득표율은 한 80, 한 8,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돼 봅니다. 90%는 낮게 전망했습니다. 90%는 상당히 높은 1%포인트 차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11.4% 얻었어요. 네네. 전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지역 공약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좀 여러 공약들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부터 볼 텐데요. 순천 지역 주요 공약을 보니까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설립, 우주 방산 클러스터 구축, K 디즈니 조성 지원, 또 해룡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 등 주로 현안 위주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갑자기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깜짝 공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그러니까요. 어쨌든 순천, 연수망에 붙어있긴 한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 지역 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과 공약들이 뭐 시장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제시된 것 같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필요한 것들이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좀 개최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좀 제시해서 공약화됐다라고 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비가 좀 적게 들고 국비가 많이 들은 가운데서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명칭만 이렇게 돼 있지만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좀 버무려진다고 하면 되게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현수막에 걸려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통합의대 설립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뭐 현안들이니까요. 뭐 K 디즈니 조성 관련한 것은 순천시가 뭐 내세우고 있는 컨텐츠 사업이긴 한데 물론 제시된 공약들이 다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순천다운 생태적 환경적 가치가 어떤 국가의 아젠다로 그래서 생태수도 순천에 뭐 대통령이 언제 뭐 이렇게 뭘 좀 해보겠다. 뭐 생태수도 순천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공약하는 것이 좀 의미 있지
않았을까? 공약을 또 발굴하는 예, 것이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보니까 임기 내 실현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뭐 통상 보니까 5년 전 개최지 결정되고 또 국내에서 12년 주기로 이게 열리는 걸 고려했을 때 뭐 빨라도 39년 정도에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임기 내 실현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나요? 실제로 이 공약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자기 당의 위원장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이것은 순천시 노만규 시장님의 그래요.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제 행사는 유치하면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좀 현안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국제 행사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유혹이다. 네. 다른 순천 그럼 이제 김대희 총장님께는 여수 공약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확보하겠다. 그리고 남해안의 균형 발전과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또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이 담겼습니다.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화학 그리고 광양의 철강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건 기존 방식을 완전 버리고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전략들이 좀 모호해요.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을 보더라도 이건 기업의 입장에 맡기는 거고 정책적 방향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 경쟁력은 어떻든 탈탄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속에서 새로운 신소재나 새로운 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정밀화학 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쪽으로 수십조 원의 수백조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 전략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측면이 좀 아쉽던 측면이 있고 저는 여수 공약 중에서 그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또 다행일 수도 있어요. 전남 동북권 공약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같이 가야 된다요? 순천, 여수, 광양이 따로따로 공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권 반경 30km 이내에 80만 시민이 거주하는 곳을 따로따로 세 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권역, 하나의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공동 공약으로 가져가면서 집중할 건 집중하고 후순위를 뺄 건 후순위를 빼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해 나가는 흐름이 필요한데 따로따로 가니까 좀 서로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기초자치단체장의 희망적인 지역 현안 공약만 가는 거예요. 단기적 과제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 과제는 4년 내지 10년 후에 빛이 나오는 중장기적 전략이 공약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디 내년 당장 지방선거 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한테 지금 막 내년에 내가 후보 나가니까 지방선거 나가야 되니까 좀 눈에 보이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끼워 넣기 들어가고 그게 1순위로 들어가는 그런 저는 이제 있죠. 지난 총선에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여순특별법에 대한 뭐 서명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 그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들이 부산에 가서 되게 막 협약식도 하고 막 굉장히 좀 멋진 퍼포먼스 많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호남 지역에 와서는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뭐 국제공항에 대한 문제, 레저 관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공약 또는 선언, 예를 들면 전남 동부 지역에 와서 해양 레저와 뭐 생태 관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지로 만들겠다랄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 지역에 둘 수 있게끔 한다랄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관련된 뭐 위기센터를 일단 뭐 여수 산단에도 두어서 그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겠다랄지 막 이런 어떤 돈 안 드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호남에서 보내주는 지지에 걸맞는 정말 의미 있는 공약들을 좀 남은 시간에 좀 내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동북권 중에 공통적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여수 사건 진상규명과 진실화의 이 문제. 그리고 그 또 문제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70만 정도의 인구, 광역과 기초의 중간 정도, 70만 정도를 중광역으로,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이 아닌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방도시. 예.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네. 지방분권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좀 이러면서 빠져 있는 70만을 것도 중광역 단위로 만들어주는 지방자치법을 네. 바꿔주면서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대폭 증가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해양 생태 관광이 중요하다면 해양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이 본사를 동부권에 해양 관광 배치해야겠다.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동부 지역이 같이 고민하는 예. 측면이고, 또 하나 뭐 석유화학과 철강이 중요하다면 전라남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지금 무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일은 동부권 지역에 벌어져 있으면 동부 지역본부로 이 한계국이 와버려야죠.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좀 지역에 맞는 것들을 좀 70만, 80만 또 예. 도민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흐름이 참 아쉽다고 봐요. 예, 수민아나운서도 급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5.18, 4.3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는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죠. 국가폭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거나 민간이 좀 희생된 거 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랄지 이런 특별법도 좀 제기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후보는 지금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당면에서는 여순 사건의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여순 사건 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제주 4.3만큼의 차별은 좀 받자 4.3과 같은 수준에 될 수 예.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께서 공약하고 남은 기간에 혹시 올 수 있다면 이런 것들 좀 선언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잠깐 살펴봤고요. 아니, 모든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후보들이. 예. 다른 후보들도 조금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 순천만 등 관광 휴양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공약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해야 된다라고 냈고요. 다른 후보들 공약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지역이 아까 계속 뭐 요구되었던 지역 현안들이라서 예. 모든 후보나 또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서는 정책에 대한 크로스 체크로 들어갈 건데 좀 더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좀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 예. 특히 동부 지역은 산업도시잖아요. 산업도시만 노동자의 안전 문제, 노동자의 권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요한 현안 과제로 전국화시켜서 전국적인 노동정책과 전국의 산업안전 영역의 환경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네, 저는 그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시작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공약 되게 유의미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어떤 행정구조라고 하는 중요한 소통구조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또 의사수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바로 6월 3일 이후에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 6월 3일 자정 이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급하긴 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후보 엄청 피곤할 것 같잖아요. 지역 공약, 골목 공약까지 다 챙겨야 되는 우리 그런 동네 상황인데 공약해서, 예. 왜 윤석열에게 바라지 않던 이 요구들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중요한 거니까요. 지역민들을 네. 위해서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근데 공약들을. 지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건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지역 정치권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제가 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지역 공약을 의견 수렴을 지역민들이 직접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그 수건 사업들 중심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수 순천 광약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각 후보들의 공약은 뭔가 좀 구체성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선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역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책임을 대통령 후보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만약에 공약 내세웠는데 왜 안 됐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임 묻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책임 묻고 막 이런 방식보다는 그걸 이렇게 함께 유니버시아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아니면 국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만들면 되죠. 생태환경 최초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안 지고 후보들이 마음 놓고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멋진 좀 선거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본질도 중요한 것이고 지역 공약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또 후보들의 실천 의지가 아닐까 싶은 제가 이제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지역 예. 공약을 내놓고 얼마나 실천하던가요, 사실은. 선거 때만 그러니까요. 공약을 예. 내놓고 빌공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느니 차라리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희 총장님 혹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떻든 뭐 지역이 정체성을 담은 공약들을 평소에 이제 시민들도 고민해야 돼요. 시민사회나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이번 대선 정면을 맞이해서 어떤 공약을 될지 한번 사전에 모아보는 과정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네요. 이런 걸 사전에 모아보는 어제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회대개혁 비상시민행동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런 거죠. 지역 공약도 역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 중심 의제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차별과 혐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국가 아젠다를 좀 잘 설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녁에 있을 2차 토론회도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순천 여수 YMCA 김대희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3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